저는 지금 여기 대부분이 6학년 선생님들이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6학년을 갖다가 올해도 맡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맡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6학년 그냥 해도 힘든데 학기 초에 다들 느끼셨겠지만 갑자기 노트북을 주는 바람에 더 힘들어지셨죠? 노트북을 가지고 주고 나서 대부분 관리를만 하고 사용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노트북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기왕 받은 김에 아이들이랑 같이 써보자 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는 6학년 치과 교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앱을 사용해서 수업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교육과정을 보시면요. 그 선생님들 교과서가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가정에서 그 성취 기준을 보면은 쾌적한 생활 공간 관리의 필요성을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계획하여 실천한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정일을 찾아 계획하고 실천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집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가정일, 가족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 세워서 실천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시스템 쪽에 가시면은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그리고 기술 활용 쪽에 가시면은 로봇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센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재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재 교과서를 갖다가 살펴봤더니 여기선 이제 센서하고 사람의 감각기관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다가 느끼면서 센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하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친 다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기엔 정말 페이지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차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라고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을 보면은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없던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은 디지털 기기, 디지털 콘텐츠 저작 도구,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을 길러라. 즉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다가 길러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015엔 없던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탐색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거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022 교육과정에서는 실과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컴퓨팅 사고력을 갖다가 기르는 거를 핵심으로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먼저 주변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점,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센서들이다. 그리고 컬러 센서, 적외선 센서, 거리 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 이거는 이 센서들은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 네오봇 학교에 한두 대씩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있는 센서 그림입니다. 물론 LED 블록 같은 경우에는 센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센서는 우리에게 어떤 데이터를 주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실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다. 센서와 액추에이터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주변에 요새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비롯해서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 사물 인터넷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자기 가정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꾸며보도록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로어 플래너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혹시 이 사이트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시는 분이나 혹시 가보신 분 계시면은 반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으신가 보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로어 플래너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요. 이거를 갖다가 창을 열어보시면 이게 유료라서 돈을 내야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 트라이 데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데모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면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지금 요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 집 화면을 이거를 자기 집 혹은 자기가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을 갖다 꾸미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위치도 바꿀 수 있고 혹은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집 구조를 갖다가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센서, 그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 집 곳곳에다가 센서를 갖다가 위치하고 그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함께 해보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지금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려고 했던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만의 앱 만들기인데요. 이걸 갖다가 실과에 보면은 자료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게 모든 실과 교과서에 출판사별 교과서에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교과서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제 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용돈 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기가 받은 용돈 그리고 사용할 용돈을 넣으면은 얼마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엔트리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이건 천재 교과서고요. 천재 교과서에서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자기 이름을 넣고 좋아하는 과일을 넣고 그럼 텍스트를 합쳐가지고 누가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다. 라는 게 나오게끔 되어 있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갖다가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 미래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나이를 정부에서 한 살씩 줄여줬잖아요. 그래서 줄여준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서 나이 구하는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엔에서는 그 밖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가로와 세로 값을 넣으면은 넓이가 구해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놨고요. 비상교육에서는 여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광복 몇 주년인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년도인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광복 몇 년입니다. 라고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게 용돈관리 프로그램, 이름하고 과일 갖다가 연결을 해서 텍스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나이 구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광복 몇 주년인지 알아보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실과과는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선생님 수학 배워서 뭐예요? 영어 배워서 뭐예요? 하는데 대학 가는데 써야지 라는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실과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야,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엔트리 프로그램을 가르쳐 줘봤자 애들이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혹시 앱 인벤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앱 인벤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면은 반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한구현 선생님, 김승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앱 인벤터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도 학습이 될 수 있고 매일매일 아이들이 보는 앱을 갖다가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앱 인벤터를 갖다가 배운 지는 굉장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배우고 나서는 이걸 뭐에 써먹어? 라고 해서 써먹을 일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가 노트북을 활용해서
앱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아이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구현을 시킨다면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앱을 만들 땐 아이들이 원하는 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만들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자기 이제 다이어트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타이틀도 아이들이 직접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BMI를 알면 못쏠 탈출이 보인다. 6학년 여자아이들이라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만들자라고 해서 그래 좋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 인벤터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정말 배워두면은 대부분의 학교에 가면은 어떤 그 로봇 같은 것들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있는 학교에 갔다가 없는 학교로 오니까 정말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학교에 갔을 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앱 인벤터는 컴퓨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핸드폰 아이들 다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BMI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를 넣고 몸무게를 입력하며 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당신은 BMI는 얼마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이 궁금했던 게 자기 키가 얼만큼까지 클 수 있는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구하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계산식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키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6.5를 갖다가 더하면 남자 아이의 키고요. 6.5를 빼면 여자 아이의 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코딩 값으로 해서 블록 코딩입니다. 앱 인벤터는 기본적으로 블록 코딩을 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넣으면은 남자 여자 성별만 누르면은 당신의 키는 몇 센치입니다 라고 값이 나오게끔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던 게 뭐였냐면 AI가 사물인식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설리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완전히 보여주는 그러한 것까지 가능한데 그 원리가 뭘까를 알아볼 수 있게끔 이 카메라로 찍고 그 카메라의 인식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재밌어 했었고요. 지난 주말에 그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페스티벌 거기에도 참가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부스를 운영한 모습이거든요. 부스에서 이런 세 가지 앱을 갖다가 놓고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라고 돌아갑니다 앱이 라고 하고 지금 여자아이가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설명한 아이도 잘 설명을 했고 참석한 아이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해서 선생님들도 한번 앱을 직접 만들어 보시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앱을 만들어 보시고 직접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노트북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인데 혹시 선생님들 지금 다 듀얼 모니터 되시나요? 모니터가 듀얼이신가요? 아니면 다 하나만 가지고 계신가요? 듀얼이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한번 아이들하고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일단 구글 창에다가요. 앱 인벤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 첫 번째로 MIT 앱 인벤터라는 창이 뜹니다. 요걸 갖다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왼쪽에 잠시만요. 여기 왼쪽에 크리에이트 앱 이 부분을 갖다가 클릭하시고요. 이제 구글 계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여기 프로젝트에 가셔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A 하고서 오늘 날짜 2023-1108이라고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새 창이 뜹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뭘 한번 만들어 볼까요? BMI 요거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BMI를 측정하는 걸 갖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여기가 이제 위에 뭔가가 여기 보시면 스크린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요 글씨를 갖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요 제목 부분에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만든 키 예상 프로그램 위에 키 예상 앱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면은 요 위에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바뀐 거? 네, 이렇게 바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시죠? 저만 간단한가요? 다음으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왼쪽에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레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블이라는 걸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글꼴은 굵게, 글꼴 크기를 20 바꾸고요. 여기 스크린에서 수평 정렬을 갖다가 가운데로 바꿔주고 레이블에서 이 레이블도 밑에 가면 텍스트에 레이블 1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 키 예상하기 라고 치고 텍스트를 갖다가 가운데 정렬 이렇게만 바꾸면은 이 화면이 보여지는데 이 화면 그대로 선생님들의 나중에 핸드폰에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 앱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레이아웃에 가셔가지고요. 수평 배치를 하나 가져다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가서 레이블 그리고 레이블 하나 더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가운데다가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제 레이블 2의 이름을 갖다가 여기서 텍스트에서 아빠 글꼴은 굵게 글꼴 크기는 20으로 하겠습니다. 네. 레이블 3에서 이것도 글꼴은 굵게 글꼴 크기 20 레이블 텍스트는 미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이제 높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높이는 자동으로 놓고요. 너비를 갖다가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하면 얘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네. 자동으로 다 맞추시고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평 배치를 하나를 더 가져올 건데요.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를 하나 더 가져오고요. 똑같이 합니다. 이제 아빠 했으니까 이제 엄마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실수했네요.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입니다. 똑같이 여기에다가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가져오고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 그리고 레이블을 가져다가 넣습니다. 레이블에서 첫 번째 레이블을 갖다가 아빠 했으니까 이제 엄마로 바꾸고요. 그리고 다음 레이블도 이제 레이블 5의 텍스트가 아니라 센티미터로 바꿉니다. 글자 크기도 굵게 그리고 크기는 20으로 바꾸고요. 여기도 굵게 20으로 바꿉니다. 이제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것도 안 바꿨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 아빠 키를 입력했고요. 이제 성별을 입력을 해야 돼서 이제 성별은 누르는 거기 때문에 버튼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갖다가 하나 가져오고 하나 더 가져오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놓으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수평 배치 안에 버튼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넣을 수도 있습니다. 버튼 1의 텍스트 같은 경우에 글꼴 굵게 그리고 글꼴 크기 20으로 바꾼 다음에 텍스트에서 버튼 1의 텍스트가 아니라 남자, 버튼 2는 텍스트에서 여자로 바꾸고요. 이제 선생님들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디자인은 안 하고요. 요령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클릭해서 가져다 놉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은 굵게 글꼴 크기 20. 저는 이렇게 하고요. 레이블 텍스트는 키를 입력하고 성별을 누르세요. 라고 넣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 화면에 보면은 그림을 밑에다가 넣는데 선생님들께는 그림을 갖다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추천하지 않고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디자이너와 블록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를 누르면은 지금과 같은 앱에 보여지는 화면을 디자인하는 거고, 블록을 누르면은 지금 이것처럼 왼쪽에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이런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아까 버튼을 만들었죠, 두 개. 그래서 버튼 1, 버튼 2가 있는데 버튼 1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버튼 1에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지정하기 결과 텍스트 값이 있습니다. 지정하기 한 다음에 레이블 6의 텍스트 값. 지정하기 6, 레이블 6의 텍스트 값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빠 키, 엄마 키 텍스트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디자인에서 이게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아까 버튼 블록을 보시면은 여기서 레이블 3, 레이블 4, 레이블 5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실 때 이 텍스트 박스 1의 이름을 갖다가 아빠, 요 텍스트 박스 2는 엄마, 레이블 6은 결과,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은 선생님들이 블록을 코딩을 하실 때 편합니다. 앞에서 바꾸시면 여기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래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결과는 텍스트 값을 가져오는데 수학으로 가셔가지고요. 이제 수학을 하셔야 돼가지고 요 더하기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 다시 나누기를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요 숫자 블록을 가져다가요. 여기다 넣으시고요. 수학에서 숫자 블록을 가져와서 하나 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빠 키하고 엄마 키를 갖다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빠 키에 가시면 아빠 그리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아빠의 텍스트 요걸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복제를 하나를 하셔서 복제를 하나 하신 다음에 더하기 수학에 가서 다시 더하기를 가져오시고요. 더하기에서 앞에 거에는 아빠, 뒤에 거에는 이건 엄마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아빠와 엄마의 텍스트 값을 갖다가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로 남자 같은 경우엔 6.5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먼저 버튼 1을 눌렀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요걸 갖다가 한 번 더해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거는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제 값을 갖다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복제한 다음에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가시면 합치기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기 가져오시고 텍스트에 다시 처음에 요 다운표안에 들어있는 거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예상 키는 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 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결과로 가시면은 위에서 결과의 텍스트 값을 이렇게 지정해 줬기 때문에 결과의 텍스트 값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텍스트 값 요거를 갖다가 결과에서요 텍스트 값을 갖다가 가져오게 되면 네, 결과에서 텍스트 값을 가져오게 되면 이 텍스트 값에다가 남자는 5, 여자는 마이너스 5를 갖다가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 수학으로 가셔가지고 텍스트 더하기를 놓고 이걸 놓고 다시 수학에서 값을 갖다가 5를 더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앱을 갖다가 다 완성한 다음에 여기에서 연결해서 AI 컴패니언을 누르면 이 앱이 이렇게 QR코드가 뜹니다. 이 QR코드를 갖다가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핸드폰에 앱 인벤터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QR코드 스캔을 뜨면 이 앱 만들어 놓은 게 핸드폰으로 옮겨지면서 저장이 됩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갖다가 켜고 제 거 핸드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화면이 보이실까요? 아, 이거 잘 안 보이죠? 아, 이 배경을 갖다 꺼야겠네요. 잠시만요. 지금도 안 보이시나요? 배경은 끄긴 껐는데. 네, 이제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제가 짧아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요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PPT 파일을 갖다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PPT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실과 수업은 아이들이 만들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만족도 조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